주식에 미친 사람들, 이번 주인공은 29번째 주인공으로 출연하셨고 출연 4개월 만에 월 1,000만 원을 2번 달성하신 나주닥 카페의 트레이더 망치님입니다. 이걸 보면 저도 참 궁금하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손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손실이 안 나는 거죠?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컴퓨터 켜야겠다. 아 이제 컴퓨터 켜시는 거예요? 네. 원래 커튼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번에 달았습니다. 월천 보셔가지고 커튼 다신 거예요? 아 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 진짜. 세팅해주고 하는데 위에 돌이라고 했지. 그냥 간다 하면 진짜 그냥 이거나.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변신 전 이제 속이 시원하다. 8시 50분이거든요. 지금 컴퓨터 켜셔도 무리 없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거는 어제 생각 없이 해놨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8시에 일어났어요. 대체거래소가 8시에 시작하는데 대체거래소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정규장만 매매하시는 건가요? 신경을 쓰긴 하는데 장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제가 원래 시간의 거래나 동시효과나 이런 거 잘 참여는 안 했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보면서 느낌 익히고 있습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1시? 1시 반? 요즘에 잤어요. 한 7시간 주무시는 거네요? 네네. 장 전에는 특별한 준비는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매매하시고요. 이따가 또 말씀 더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매매 끝나셨나요? 아 그냥 조금 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바꾸셨네요? 네 키보드 바꿨어요. 마우스는 예전에 그대로 네 마우스는 그대로예요. 저거는요? 인형도 원래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게 이제 물을 주면 머리 위에 잔디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잔디 인형 저거 옛날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런데 이거 위에 물을 보면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또르륵 흘러내요. 방수 처리가 돼 있네요. 오늘 수익이세요? 아니면 손실이세요? 아 오늘 수익이긴 한데 제대로 먹은 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매매하신 내역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오전에 하나솔루션 거래를 바로 생각했거든요. 이유가 이제 어제 여기서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오전장에 수익 좀 크게 내놓고 진행했었는데 1분봉 보면은 치면서 급등 나오는 걸 보고 급락 나오는 걸 보고 빠질 거면 이제 여기서 천천히 빠지는 그림을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지켜주고 이쯤에서 이제 비중을 실을까 말까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촬영인데 괜히 여기서 빠지면 좀 그럴까봐 조심조심해서 짧게 거래했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 한 번 B마크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 1700? 4개월 전에 촬영했었을 때 한 번에 900 정도 사셨어요 그때? 네 그렇죠. 900 정도 사고 많이 사면 2번 클릭해서 1800 사고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한 번에 1700 1700 사고 많이 사지면 3000 정도 사지는. 와 비중은 거의 2배 올리신 거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일단 저번에 촬영했을 때 목표가 2배 올리는 거였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오늘 PD님 오시고 나서 NXT 보니까 아침에 NXT에서 많이 급등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족구해보고 이제 한번 눌려주고 올라갈 때 따라붙었는데 100주만 사줘가지고 아니 이것도 1700을 넣었는데 아깝다 그죠?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익 내고 했으면 오히려 좀 이름이 맞아가지고 했을 건데 이거 기본 세팅 자체가 그럼 한 번에 1700 사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 때 이제 설정해 놓은 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금액 2개 넣어놨고요. 1700. 다음에는 이제 2100으로 하려고 한 번씩 써보는 중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금액 차이 200만 원밖에 안 되긴 한데 어제 하나솔루션처럼 그냥 마음 편하려고 200만 원 전이라 줄이면 약간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시간대나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조금 부담될 때 살 별 차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0씩 사지고 2번 사지면 3400 그렇죠. 와 그럼 이게 거래 대금이 엄청나다 그죠? 그렇죠.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그럼 지금 하나 솔루션에만 해도 B마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많이 해서 여섯 일곱 좀 줄여보시겠어요 차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덟 20번 했다고 하면 저게 다 1700씩 채워주면 3억 4천인 거네요. 그렇죠. 예수금은 얼마 세팅돼 있죠? 지금 2300 돼 있어요. 2300요? 2300인데 우리가 없는 게 이제 주문하는 금액이 7100만 원이기 때문에 2300 넣어놓고 이제 풀미수 쓰면 그렇죠. 사실 이제 예수금이 얼마 들어있는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사는 금액이고 뒤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으로 최대한 다 활용을 하자 이 느낌입니다. 저기 이제 7100만 원 7100만 총 주문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1700만 원 하면은 다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4번 이렇게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현금을 넣어놓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2300 해서 미소를 쓰시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미수는 최대한 예수금을 활용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제 현금 뒤에 있는 거는 뭐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음 편하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뭐 다른 스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금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묶여있어서 딱히 좋을 게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는. 그리고 예수금 많이 들어있으면 또 내동음이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경험 있으세요? 아, 있습니다. 잘못 써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오늘 이거 하셨고 또 다른 건 어떤 거 매매하셨어요? 오늘 지금 이것만 했어요. 아, 이것만 하셨어요? 네, 괜히 또 아침에 또 뭐 한국 선재랑 많이 움직이던데 할 수는 있었는데 굳이 뭐 일을 벌리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오늘 하나오션이랑 하나솔루션 두 개 많이 움직였고 네, 그죠? 좀 그렇게 두 개 보고 있습니다. 잡주는 원래 잘 안 하세요? 잡주는 그 장세가 있다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5조짜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기회거든요. 제 경험상 이게 흔하지가 않아요. 주기적으로 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장이 오면 이 종목에서 금액 많이 늘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또. 그래가지고 이럴 때 많이 해보고, 잡주 장세가 오면 또 잡주를 하는 거고요. 이런 대형주 하는 것보다 조금 줄여서 하겠죠. 만약에 제가 다음에 2,100만 원까지 올리는 거 성공하면은 뭐 줄여서 1,500씩 들어갈 수 있고, 잡주에서. 지난번에 제 기억에 손절남 형 왔을 때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매매하는 종목이 거래대금 적은 거는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앞전에도 거래대금이 완전 메말라 있는 그런 잡주들은 많이 안 하셨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단타 자체가 일단 변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하나 솔루션이 아니고 아무 그냥 종목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종목에서 사가지고 올라가기 기다리고 내려가면 이렇게 대응하겠다면 사실 그게 뭐 재료가 있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없거나 하면은 그냥 50대 50 반반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한 번은 뭐 움직이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그래요. 정답은 아니지만 거래대금 최소 얼마 정도 돼야지 거래를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으세요? 딱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날에 많은 걸로 대비를 하는 거죠. 오늘 많은 거 뭐 이런 거고, 네, 오늘 거래대금 많은 게 하나솔루션. 아니면 하나오션, 지금 뭐 한국선제 이런 거잖아요. 거래대금이 작은 시장에서는 1,000원만 넘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차피 이거밖에 볼 게 없으면은 그 종목에서 하는 거고요. 아, 사람들이 많이 매매할 것 같은 종목을 같이 매매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지금은 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뭐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져야 되고, 근데 장이 안 좋다 이러면 사실 이제 저같이 전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 장이 안 좋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그나마 나는 거. 지난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원 넘는 종목이 하루에 뭐 4-5개 나오는 날도 있었고,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거래대금 작은 종목들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또 대형주에 맞춰서 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는 거네요. 네, 맞죠. 딱히 막 금액을 이거 넘어가면 하겠다 뭐 이건 아니고요. 아, 참, 그리고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그저께 나주다 카페 결산 올리신 거 봤거든요. 아, 네네. 그저께 980만 원 수익이었고, 어제 어떻게 되셨어요? 이 키움으로 치면 그 0329 같은 창, 아, 이거구나. 오, 아, 이것도 제가 항상 이 창 띄워놓으면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여기 날짜고, 이게 예수금 세팅하신 금액이네요. 네, 맞아요. 2천만 원. 총 평가 금액, 매수 금액. 와, 예수금이 2천만 원인데 하루에 8억 6천 거래하시고. 이제 보면 이런 야, 이런 날이 아시죠? 아, 알죠, 알죠. 하고 이런 날. 네. 이런 이런 날. 날 또 특히나 거래대금 커지잖아요. 네. 이거 약간 거래대금이랑 금액만 봐도 전날. 어떤 사투를 혼자서 맞아, 맞아. 어떤 느낌인지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아, 맞죠, 제가 이제 맞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전에 한 5,60만 원 수익이었는데 맞죠, 맞죠. 한 번에 까먹어가지고 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또 다시 뭐 플러스 갔다 하다가 합을 보고 나온 거죠. 그냥. 맞죠, 맞죠. 아, 머리 아픕니다 저런 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별 수익 4월 25일에 뭐 이렇게 수익이 났었다, 누적 수익이다 라는 건데, 4월 1일부터 해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잠시만요. 4월 1일에 40만 원 수익, 4월 2일에 19만 원, 85만 원, 28만 원. 이걸 보면 저도 참 궁금하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손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장단점이 있다 생각해요. 손실난 날이 없는 거예요? 25,000원 저거 하루 있어요? 네, 이날 어? 합을 본 날. 합의 본 날. 네, 이날도 한 오전에 수익이었는데 그게 이날 거래대금이 제일 크네요. 이게 또 사실 아마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완전히 나쁜 장은 아니라서 괜찮은 장이니까 저렇게 네. 마감됐지, 아마 안 좋은 시장이었으면 전날 100만 원 단위 손실 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실이 안 나는 거죠?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손절을 많이 타이트하게 하죠. 사실 이 정도면 사실 그냥 본전이거든요. 그냥 수익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딱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지 말아야 됐던 자리에서 팔아버려가지고 어쨌든 손절을 타이트하게 한다. 네, 손절을 타이트하고. 또 지난번 촬영 때 손절남 형이 얘기했던 거 생각나네요. 도망을 엄청 잘 친다고. 그때 타자마자 바로 매수가에 매도하셨던 네. 그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근데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사실 저도 두 가지마다 판 거네.
수술하고 물어서 잘못 뭔가 잘못 들어. 수술하고 물어가지고 그냥 나갔다 그냥 놔둬. 야 지금 이런 느낌이 드시고. 근데 그날 그 영상을 진짜 많이 돌려봤거든요. 제 거니까 처음 유튜브에 나오고 저도 한 2-30번은 봤는데 아 본인 영상을요? 그쵸. 전화에 진짜 잘못 누리는 거거든요. 바로 팔았죠. 매매하다 보면 잘못 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아 이거 손실 때문에 못 팔 때가 있어요 진짜. 네. 근데 그럴 때도 잘못 산 거면은 손실이 얼마든 신경 안 쓰고 바로 잘라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저는. 와 마인드가 좀 다르다고 저희가. 잘못 샀으면 바로 잘라야 됩니다. 아 잠시만요. 아 그래서 와 이번 달도 월천이시네요. 어제 1,027만 5,247원. 네. 오늘 또 수익 내셔서 1,050만 원. 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 촬영 이후에 2월 달에 월천, 이번에도 또 월천. 아직 이번 달 마감은 덜 됐지만. 제가 근데 계좌가 2개라서 와. 지금 삼성증권에서만 이건 이제 전 제가 이제 키움이랑 같이 쓸 때거든요. 네. 그래서 섞인 것도 있어서 금액이 아마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만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21년 3월부터인데 천천히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야, 그냥 월별로 21만 원 손실이고 근데 이날 또 손실이 아니고 키움증권에서 수익이 있어요. 다 수익인 건 아, 그래서 2달 손실인 게 키움증권에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2023년 9월인가 10월인가 키움증권 계좌에 그때 20만 원 손실 본 거 월별로는 그거 한두 번 빼고는 다 수익이에요. 아니 보통 수익 난 달을 기억을 하는데 손실 난 달이 많아가지고 네. 반대로 손실 본 달이 없으니까 네. 손실 본 달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 근데 그날 이렇게 보면 제가 웃길 수도 있는데 그때 2달 연속 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20만 원 손실 그 다음 달 또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손실해서 한 50 정도 손실이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매매가 엄청 많잖아요 하루에. 근데 이제 그게 월별로 손실이 됐던 거는 한두 달 내내 제가 했던 매매가 계속 읽고 반복 이걸 읽고 반복 이걸 계속 했다는 뜻이거든요. 스트레스가 진짜 심했어요 그때. 그래서 밖에 이제 알바 뭐하러 가야겠다. 이거 할 자신이 너무 없어진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넣었는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아 알바 말고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다시 했는데 또 다시 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풀려가지고 또 되더라고요. 그때 심리가 좀 그랬나 봐요. 그리고 키움에 다른 계좌 있고 대단하십니다. 그림이 좋네요. 빨갛게 나와 있으니까. 아 근데 마인드가 진짜 다르다. 실수했을 때도 신경 안 쓰고. 근데 이런 미세한 차이가 진짜 큰 결과의 차이가 불러오니까. 아 근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아 진짜 어려워요. 본인도 어려운 거 인정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위 1%의 그겁니다. 그때 12월 24일에 촬영했었거든요. 오늘이 4월 25일이니까 딱 4개월 만입니다. 네 맞아요. 4개월 만에 두 번째 촬영 주미사 최초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주다 카페에서 트레이더 망치로 활동하고 있고 나이는 31살, 전업 경력은 4년 3개월입니다. 4개월 만에 뵀는데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고 뭔가 더 건강해지신 것 같고 얼굴에 지금 막 광도 나요. 아 진짜요? 이거 혹시 그 금융 치료가 아니지? 금융 그렇죠. 피부 관리라고 해야 되나? 주식인들은 계좌가 좋아지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제 피부는 더 푸석푸석해진 것 같습니다. 2월에도 월천, 어제 또 딱 월천을 돌파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업을 시작하시고 월천은 처음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전에 크게 베팅 하셔가지고 끌고 가서 매매하셔서 월천 하신 적은 있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다려서 먹는 거, 네. 운 좋게 먹었는 거 말고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해서 월천을 하신 거는 2월달이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었어요. 12월달에 출연 신청 메일 주셨을 때 비중을 못 올려서 좀 고민이다 라고 하셨었는데 앞전에 보면 평균 200, 300, 400만 원 정도. 근데 제 기억에 42개월 동안 꾸준한 수익을 내셨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지난번에 촬영했었을 네네. 때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바뀐 거라고는 모니터가 43인치로 바뀌었다는 거. 네.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랑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손절남 형이 아 이거 그냥 올리면 되지 1000이나 2000이나 그 얘기했었고 이제 T98님이랑도 통화했었는데 1000 사는 거나 2000 사는 거나 다른 게 있냐 그냥 사면 되지 라고 했던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촬영 오고 나서 큰 변화가 있었을 거는 그냥 약간 그냥 하면 되나? 그냥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겼을 거란 거 말고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사실은. 진짜 그때가 이제 자신감이 좀 필요했던 시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얻은 것도 있고 42개월 동안 계속 꾸준한 수익이었는데 왜 자신감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올리니까 뒤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좀 생각해봤었는데 왜 이때까지 못 올리고 있었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 때 받던 월급이 월에 한 200만 원 했는데 주식으로 지금 2, 3, 400 많이 벌면 500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만족하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거라도 일단 지켜야겠다 이 마인드도 좀 있었고요. 지켜야겠다는 마인드. 네, 그것도 있었고 400, 500을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인을 넘어가는 금액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 뛰어넘기 어렵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전에 수익도 어느 정도 조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도 조금 있었는데 제가 신청할 때는 이제 좀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연락을 드렸고 했는데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그게 돼가지고 그럼 앞전에는 2, 300 정도 수익 났을 때도 계속 만족을 하셨던 거였어요? 어느 정도 조금 더 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정도도 감사하다 이 마음이 진짜 컸죠. 사실 제가 뭐라고 지금 더 욕심 부리는 게 맞나 이 생각도 많았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알트 탭은 안 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거 진짜 안 해주셨으면 이거 아직도 이러고 있었을까 아닙니까? 키움증권 HTS랑 삼성증권 HTS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뭐야? 이거 뭐 저거 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호가창을 키우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키우실 거면 맞는 거야 그게? 이게 너무 노가다인데. 근데 우리가 본 사람은 역대급 최악의 환경이다. 그 영향도 좀 컸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엄청 빠른 매매를 하시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빨리 사고 팔아야 되는데 알트탭에서 키움증권, 삼성증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타이밍 몇 번 놓쳐졌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심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월천을 딱 찍고 나서부터는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거는 42개월 동안 계속 꾸준한 수익을 내시다 보니까 내가 월 2, 300은 무조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제 한 단계 점프하셔가지고 월천으로 가셨고 지금 딱 월천을 찍으셨을 때 딱 지금 마음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마음은 일단 처음 찍었을 때는 좋았죠. 얼떨떨하고 사실은. 근데 그게 길게 가진 않았어요. 또 이제 다음 달에 또 재매매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한번 찍었다 해서 계속 유지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재매매가 바로 계속 그걸로 안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익숙해져야지 그걸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유지시켜가지고 또 다음 단계로 가려면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3, 400에 익숙해졌는데 지금 막상 이렇게 되니까 천에 익숙해지신 거예요? 아직 익숙 안 됐죠. 적응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3, 400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졌어요. 이제 좀 다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금 한번 원클릭에 1700 사시던 걸 아까 2100으로 미리 세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2100으로 가보고 2500으로 가보고 일단 한 3000까지 해서 6000까지 사는 거. 한 번 사면 3000이고 두 번 사면 6000 매수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진짜 금액이 1, 2, 300 정도?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전업인들한테 이제 해당될 수 있는데 3, 400 버는 거랑 한번 또 올라서 하면 여유금이 한 번에 확 생기잖아요. 이런 게 이게 확실히 뭔가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막 이 돈을 잃으면 안 되겠지만은 생활에 지장이 가진 않게 되니까 이전에 뭐 생각해보면 300만 원 벌고 생활비로 나가면 네. 얼마 남지도 않고. 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리스크를 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렵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은 벌었는데 300만 원 리스크를 가져간다. 근데 나머지 700만 원 남았으니까 생활비 빼도 돈이 남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이제 조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엄청 짧게 매매했지만 리스크를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제 성격에. 지금 1000만 원 수익이 나 있으니까 조금 1, 200 까진다고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렇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매매를.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전에 손절남 형이 벌어서 생활비 쓰고 남아야지 또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던 거 맞네. 같거든요. 맞아요. 맞죠? 네. 약간 거기 해당하는 뭐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월천에 적응해 가고 계신 단계고 제가 봤을 때 적응하시는데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앞에 그 당시 12월달 촬영 기준으로 42개월 연속 수익이었으니까 지금 45개월, 46개월 동안 플러스인 거잖아요. 고수들이 얘기하는 단계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올라와야 된다는 게 딱 망치님께 해당하는 그 얘기가 아닐까. 진짜 3년, 4년을 밑바닥 작업하셨다 그죠? 네. 월 200, 300 버는 걸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1000만 원으로 점프하신. 그럼 여기서 또 1000만 원으로 꾸준하게 가시다가 또 1500, 2000으로 올라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월천 버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은 더더욱이나 없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엄청 기대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그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될 때는 좀 안 될 때를 대비하고 안 될 때는 또 잘 될 때 대비하고. 근데 또 시장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락장이다 그러면 상승장 대비하고 상승장이다 하면 또 하락장 대비하는 거고 사람들 막 상승장이면
따라 살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뒤에 하락하는 걸 좀 대비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안 될 때는 너무 위축되지 말고 또 잘 될 때를 조금 대비하고 이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매매 기법에 지중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거 기억나네요. 그때 이수페타시스로 100만 원 정도, 네네. 120 정도 손절하셨는데 그때 이제 마인드가 월 초에 120 정도 손실이 났으니까 이번 달은 수익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이거 멘징하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도 이거는 보통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생각만 그렇게 하고 욕심은 내지 않겠다. 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뭔가 좀 더 과격하게 매매를 안 하게 되거든요. 진짜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진짜 그달을 이제 이것만 멘징하자 이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급하게 복구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 마인드인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원래 리스프 찍어서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남들이 보면 사소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이 작은 마음가짐이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소비 욕구 같은 건 없으셨어요? 월천이 지키니까 막 뭐 사고 싶고 좀 사치품도 사고 싶고 이런 마음 없으셨어요? 아직은 없고요. 지금은 그냥 이거를 좀 더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조금 더 안정되고 난 뒤에 다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월 지출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월 지출이 제 기억에 그때 한 100에서 150 정도. 네 맞아요. 그러면 100, 150을 써도 월천 기준으로 하면 800, 850이 쌓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실력자분들 많이 만나 뵈면 수익 잘 내시는 분들 보면 일정 수준의 자산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 검소하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신 분들 잘 된 이유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T98님 인터뷰했던 영상 그 내용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 저도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네, 저는 T98님 엄청 공감이 진짜 많이 갔고 더 배워야겠다. T98 선배님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막 쓰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예전에 다 10,000원짜리 책가방 10,000원, 모자 10,000원, 티셔츠 10,000원 다 10,000원짜리로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이미 자산이 수십억이 있는데도 아파트 몇 채가 있고 자산이 그렇게 있어도 아직도 검소하게 생각해요.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무섭다 말투가 괜찮아. 진짜 무섭다. 안 될 때는 진짜 안 된다. 시장이 안 좋으면 매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준비라는 게 어떤 거죠? 그래, 수익이 계속 뭐 몇 달 안 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돈을 이제 여윳돈을 고간에 채워놓고 내가 다시 페이스를 찾을 때까지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이 내가 주식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얼마만큼 시간이 또 걸릴지는 모른다.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지. 나는 조금 아직까지는 무섭다 주식. 근데 지금 몇십억을 수익을 내셨는데도 이게 언제든지 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 그게 엄청 무섭다. 안 될 때는 진짜 안 된다. 잘 될 때 고가를 채워놓고 안 될 때 그걸로 지켜야 되고 안 될 때는 6개월, 1년 동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를 키우면 줄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소비를 키우지 않고 일정 자산이 될 때까지는 계속 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고가를 채워놔야 된다. 공감하시나요? 또 완전히 공감합니다 진짜. 이게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도 깡통 차서 시장에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저도 뭐 몇 분 봤었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잘 벌 때 많이 써요. 벌리는 만큼 계속 지출을 늘려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될 때 커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될 때 주식에서 잃어야 되고 생활비에서 나가야 되고 그럼 뭐 생활비 깡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심리를 못 이겨가지고 무리하게 베팅해서 그냥 주식 자체에서 깡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소비를 늘려버리면은 안 됐을 때 생활도 줄여야 되니까 위축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소비를 갑자기 못 줄이니까 어쩌면 주식에 더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급해질 수도 있고. 일단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준비해 왔는데요. BS 차트 보니까 올라갈 때도 매매하시지만 1분봉 기준으로 차트가 우하향되고 있을 때도 BS를 반복하시더라고요. 내려갈 때도 매매하시고 올라갈 때도 매매하시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올라갈 때 매매하시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제 올라가는 매매는 아직 익히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것도 뭐 수익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비중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1분봉 기준으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에서 사는 경우가 더 많으신 거예요? 근데 우하향이라고 해서 제가 엄청 부분을 이제 잘라가지고 카페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막 보면은 엄청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일봉상으로 상승 추세 타고 있다가 계속 살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첫 하락할 때 사람들이 또 이제 첫 하락하니까 사고 싶다 이 마음이 들 테니까 이제 첫 하락할 때 밑에서 하면 반등이 좀 더 크고 확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팔았는데 더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세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서 상승 돌파로 해가지고 매매를 바꿔가지고 밑에서 더 싸게 팔아버렸지만은 추세가 바뀌었다 생각하고 다시 위로 따라붙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 BS가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거래 대금이 좋고 그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 종목이어야 되고 일봉상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예요. 일봉은 하락 추세인데 이거 떨어지는 거 해버리면은 반등도 안 나고 확률도 낮고 깨질 때 엄청 크게 깨집니다. 상따나 뭐 스윙 중장기 투자 종가 베팅도 있고요. 이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매매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스캐핑을 하게 되셨나요? 다른 매매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직장 다닐 때 계속 가지고 끌고 갔죠. 그때 한 깡통에 4번 나가지고 막상 이제 일 그만두고 전업으로 나오니까 나오고 나서도 한 달 동안은 카페 그거 올렸었는데 제가 손실 본 거 그 당시에 그럴 때 보면은 하루에 막 300만 원씩 날라가고 또 뭐 300만 원씩 벌고 이럴 때 또 100만 원이 있고 내일 또 1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날 200만 원 벌고 운전 500만 원 벌고 이렇게 했는데 멘탈이 다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오래 못한다. 그게 한 3달 그렇게 하다가 크게 벌 수도 있지만은 벌어도 이거는 한번 멘탈 나가버리면 끝나겠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은 하루하루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자 하니까 방법이 스캐핑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스캐핑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와서 좀 다른 걸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상태고요 지금. 다른 걸 해봐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여기 너무 적응돼 있으니까. 네 적응도 돼 있고. 근데 여기 수익 내고 있는데 또 굳이 뭐 할 필요는 못 느끼시고 거죠?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서 비중 한 3천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어렵다 보거든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종목이 엄청 큰 종목이면 뭐 한 1억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돌파는 괜찮아요. 근데 하는 건 안 되고요. 한 3천 정도가 한계고. 근데 또 제가 스캐핑 하다 보니까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는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가 지금 이거 비중 올리고 새로운 매매 연구한다는 게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하다 보니 또 다른 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뭐. 지금 매매 하시는데 호가창이 좀 많이 집중돼 있는 거예요? 호가창 많이 보죠. 순간적으로 매수세 들어온 거라든지 네. 뭐 물량이 받쳐지는 걸 체크하고 재바르게 이제 매수하시고 어떤 그런 흐름이 깨지면 바로 매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차트보다는 호가창이 더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떨어질 때, 첫 하락할 때 그때 많이 보고요. 그때가 아니고 뭐 올라갈 때 이때는 좀 덜 봐요. 올라갈 때 하고 상승 돌릴 때는 어차피 위에 막 막혀 있어서 뚫고 올라가면 그럼 막혀 있다고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 따라붙을 때는 큰 물량 들어올 때 따라붙을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 뭐 보긴 한데 좀 덜 신경 써요 오히려. 상승할 때는 어떤 걸 좀 더 위주로 보세요? 힘. 아 근데 그것도 호가창을 좀 보긴 한데 체결 강도 이런 거랑 체결 속도나 체결 큰 속도나 물량 뭐 이런 네, 거 보시는 하고 사람들의 거잖아요. 심리 올라가더라도 사실 원내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떨어질 때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런 걸 확인하고 매도가 나왔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사고 싶다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이 정도면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드는 생각은 사실 계속 올라가는 게 따라붙기가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가 진짜 좋은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건 잡주에서는 해당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큰 괜찮은 종목에서만.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요즘 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시는 매매를 좀 정립해 나갈 때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세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스캘핑 부분에서는 심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2번, 3번 수익 내다가도 한 번 잘못 실수로 하면은 바로 다 날라가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3시간 동안 진짜 눈 빠져라 고생하면서 4-5번 수익 모아가지고 뭐 5만원씩 5번 모아서 25만원 수익 냈는데 점심시간에 뭐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30만원 손실 맞으면은 마이너스 5만원이거든요. 이때 이제 정신이 나가거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5만원일 뿐인데 앞에 고생한 것도 있고 25에서 30 날아가면 30만원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원래 마이너스 5만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 이제 그냥 뭐 생각을 그렇게 하고 뭐 내동매매가 안 나가도록 그냥 네. 참는 거죠. 그리고 그 손실이 왜 났는지를 알게 되면은 괜찮아요. 사실 저도 방금 녹화된 데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가볍게 하긴 했지만은 보면은 뭐 오전에 한 28만원인가? 수익까지 갔다가 한 번에 10만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별 생각 없어요. 왜냐면은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들 쳐도 더 밑에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있어서 보면 다시 사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거든요. 스캐핑이란 게 저는 그렇게 생각 계속 쌓아나가는 거긴 하지만은 아니면 그냥 자르고 다시 사가지고 다시 밑에 더 사면 된다 이렇게 마인드로 다시 해서 하면 된다 생각해요. 일단 다음 기회를 위해서 지금 빨리빨리 손절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네, 다시 사면 되니까. 스캐핑의 가장 큰 장점이 빨리 팔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고 이거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장기 투자 같은 거나 미국 주식 좋은 걸 하나 사놨는데 팔아버리면 다시 사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근데 스캐핑을 하는 이유가 빠르게 팔고 자기가 사고 싶으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보통 하루에 몇 종목 정도 매매하세요? 아 근데 제가 카페 활동 처음 해보거든요. 다른 분들 보니까 종목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하루에 한 종목에서 3종목? 그러니까 이제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스케일 하신 분들 보면 종목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한 종목에 집중해서 좀 추세가 좋고 힘이 좋고 네. 사람들 관심을 많이 네. 받는 종목에서 네. 계속 사고 팔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매매는 짧은데 조금 길게 보고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오전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를 한 10종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솔루션이 신고가 갈 수도 있겠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고 아 조금 올리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하면 위에서 조금 팔고 다시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돼서 계속 반복 너무 반복 여기서 하루에 그럼 한 종목에서 3종목 정도? 네 맞아. 종목별로는 아까 이제 1700씩 매수하신 거였고 종목별 비중 조절은 크게 없는 거네요. 그냥 한 번에 1700
심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수익이 너무 크게 났으면은 1,500. 근데 별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서 보통 그냥 1,7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방금 말씀하시려다가 말씀 안 하셨는데 수익이 많이 나 있으면 1,700 하던 걸 1,500을 산다고 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요. 근데 어떤 다른 거 보면 수익 담보로 좀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지키자라는 그런 마인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모든 게 장단점이다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 좋을 때 얘가 큰 수익이 나는 이유가 장이 좋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또 늘리는 것도 저도 맞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안전주의. 너무 좀 그릇이 작은지 크게 보면은 조금 줄여서, 그래서 사실 1,700이나 1,500이랑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만 좀 안정시키자 이 마인드로 200만 원만 줄여서 그렇게 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보수적인 계좌 운영이 지금까지 45개월, 46개월 동안 계속 빨간불을 만드신 게 아닌가. 보수적으로 해서 늦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까 뭐 수익이 나면 출금도 하시나요 혹시? 맨날 출금하긴 해. 매일 출금하세요? 매일 출금하고 보면 이제 맞다. 아까 제 기억에 계좌가 예수금이 2,000, 2,000, 2,000, 2,000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했는데 조금씩 지금 2,300이거든요. 금액이 조금 부족한데 이 느낌이 조금씩 가끔씩 들거든요. 그때 제가 한 저번 주인가 300만 원인가 200만 원 더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사고 싶은데 이 생각 들어서 300만 원 넣고, 또 다음에 또 더 사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들면은 또 더 넣는 거고. 또 300 넣고. 네, 천천히. 가급적이면 이제 당일 수익 난 건 당일에 다 출금하시는 걸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왜냐면 저한테는 여기 들어있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알다시피 어차피 주문받는 금액이 그거고. 어차피 미수 쓰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네. 수익금 뭐 1, 20, 30, 뭐 100만 원 빠져도 네. 매매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미수는 잘못이 없는 거네요. 지금 미수 사용하시면서 매매하고 계시는데 지금 46개월 동안 미수는 진짜 존재도입니다 사실. 자기가 뒤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만큼 하면은 이제 안 좋은데 조금 넣어놓고 미수 써가지고 하면 좋죠 사실은. 미수가 내 계좌를 박살내 주는 건 아닌 거네요. 손가락이 문제죠. 그죠? 미수는 잘못이 네. 없다. 물론. 그러면 혹시 하루에 한 종목에 이거를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손실 제한 금액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 따로 없죠? 따로 없어요. 그냥 안 가면 빨리 매도하시는 거니까. 근데 또 가끔씩 뭐 1년에 한 번 정도 크게 만 날이 있거든요.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못 피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는 피하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1년에 뭐 한두 번 자기가 평소대로 하는 금액보다 상상 이상의 금액으로 손실 볼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죠? 잘하신 분들 피해갈 수 없다고 그때가 하시는데. 이제 또 피할 수가 없다고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처음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는 맞았을 때 진짜 힘들고 했는데 지금 뭐 그러려니 하고, 또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런 날이 있으면은 반대로 이제 생각보다 크게 나온 날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똑같이 플러스 하면은 0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이것도 좀 정말 궁금한데요. 뇌동매매를 설마 안 하시나요? 합니다. 뇌동매매 하세요? 네. 뇌동매매 하시는데 어떻게 좀 계좌가 계속 빨간색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 뇌동매매 노하우가 있으세요? 뇌동매매 뭐예요? 예를 들면 뇌동매매 노하우가 하면 에피소드 31-2에서 계속됩니다.